네 번째 주제는 이번 주에 안 할 수 없는 주제죠. 자, 다보스 포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보스 포럼과 그린란드. 자, 2026년 다보스 포럼이 지난주에 개최됐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으로 불리고요. WEF. 대화의 정신, 대화하자라는 주제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됐습니다. 다보스 포럼을 못 들어보신 분도 왼쪽에 있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는 세계 경제 포럼에 대한 내용은 어디선가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려 1971년부터 내려오는 국제 비영리 단체입니다.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건 저희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계 각국의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중앙은행 총재 뭐 이런 분들 많이 오십니다. 65명의 국가 정상급 인사, 트럼프 대통령도 왔죠. 400여 명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 유니콘 기업 아니면 전 세계 최고 경영자들 이런 분들이 와서 주요 쟁점을 얘기를 하고 이슈 화두를 던집니다. AI가 화두냐? 로봇이 화두냐? 이런 걸 던지는 게 다보스 포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과거에는 다보스 포럼 그러면 세계를 이끌어갈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 트럼프 대통령과 그린란드 때문에 다보스 포럼에 완전 묻혀버렸어. 제가 보기에 뭐 검색을 해도 전부 저거야. 다른 것들을. 뭐 경제 CEO들이 얘기한 거는 단신으로 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엔비디아 젠스당이 저기서 포럼에서 강연을 했거든요. 단신이야. 야, 젠스당이 얘기하는데 단신 처리된 건 처음 봤어. 근데 어쩔 수 없어. 더 어그로가 센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단신 처리되는 게 이번 다보스 포럼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시작부터 그린란드로 시작을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그린란드를 얻기에 어디까지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곧 알게 될 겁니다. 하고 다보스 포럼으로 향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이유로 유럽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죠. 그린란드 합병 계획에 반대한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8개국에 관세를 매기겠다. 10% 관세를 매기겠다. 이것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그린란드에 군대를 보냈습니다. 소위 북극의 인내 작전. 근데 문제는 독일이 13명 보냈고요. 노르웨이가 2명 보냈고 영국이 1명 뭐 이렇게 보냈어요. 네덜란드가 1명 뭐 이렇게 보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보고 있다가 뭐요? 개썰매 아니요? 라고 하면서 현재 그들은 경비용으로 개썰매 2대를 배치했다는 뉴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대는 최근에 추가되었다고 하네요. 개썰매 보내서 뭐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비웃었는데 아니 뭐 심각해지면 많이 보내겠지. 선발대, 척후병.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노르웨이 총리에게 문자도 지난주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냈대요. 귀국이 8건의 전쟁을 종식시킨 나의 공로에도 노벨 평화상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을 고려했을 때 나는 더 이상 순수하게 평화만을 생각해야 할 의무를 느끼지 않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면 내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니까 말이야. 순수하게 평화를 생각하려고 했는데 안 주네? 내가 무려 8건의 전쟁을 종식시켰는데 나에게 안 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순수하게 평화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 미국에 무엇이 좋고 무엇이 옳은지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노르웨이 총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물론 사람들이 기자가 노벨상은 노르웨이 정부가 주는 게 아닌데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헤이! 노르웨이가 뭐라고 하든 그들은 완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모든 일에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야 가서 말이야 저라고 얘기해야지. 그런 말도 안 하고 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 혹시 지금이라도 드리면 그린란드 괜찮? 이제는 노벨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받았거든요. 받았죠. 그래요. 지지난주에 받으셨죠. 그 마차도한테 하나 받으시고 가방 주셨죠. 받았기 때문에 있어! 주긴 뭘 줘 집에 있는데. 괜찮아요. 이제는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본인 SNS에 아주 센 것들 많이 올리셨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SNS에 요즘에 너무 가짜가 많아갖고 직접 들어가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시대. 자, 왼쪽에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SNS에 올린 건데 그린란드 2026년 미국 영토 쾅쾅 2026년 올해잖아. 미국령 그린란드라고 올렸죠. 깃발 꽂고 있고요. 옆에 장관 2명 있고 부통령하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진 EU 정상회담 사진에 지도를 합성해서 올렸어요. 이게 원본 사진입니다. 원래는 다른 거예요. 다른 지도. 근데 오른쪽에 지도를 합성했는데 저 지도를 확대해보면 캐나다도 미국 땅이고요. 그린란드도 미국 땅이고요. 미국은 당연히 미국 땅이고 베네수엘라도 미국 국기를 넣었죠. 물론 반쯤 농담이시겠지만 대통령 SNS에 캐나다에 미국 국기 박은 거를 올리면 뭐 캐나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쵸? 뭐 옆 나라가 자기네 국기를 다른 나라 지도에다가 올리면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닌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국기 박은 거 올리든지 중국이 옆 나라에다 일본이 옆 나라에 뭐 받고 우리나라도 뭐 거기다가 이렇게 태극기 넣으면은 되게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이제 올리시면서 본인의 대륙이다, 홈랜드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하셨죠. 자, 그리고 이 포럼 시작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인사들과의 개인 메신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것도 왜 공개한지 잘 모르겠어요.
나토 사무총장 마크 루터의 메시지를 공개했는데 마크 루터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보스에 있을 때 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거 데디 얘기하신 분이죠. 트럼프 보고 데디 아빠라고 얘기했던 그분인데 나토 사무총장 당신의 업적을 널리 알리 시리아 가자지구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주신 트럼프 업적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하고 나한테 얘기했다 라고 공개하셨고요. 그리고 마크론 대통령과의 메시지도 공개하셨는데 마크론 대통령이 먼저 저녁 식사 한번 하자. 다보스 포럼 왔다가 미국에 돌아가시기 전에 파리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해요 라고 나한테 보내더라. 하지만 나는 안 하겠다. 나는 안 할 거야. 마크롱하고 무슨 밥을 먹어요 내가. 왜냐하면 마크롱은 어차피 오래 있지 못할 거야. 야 근데 야 세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요즘에 지지율이 반토막이에요. 그 마크롱 뭐 얼마 하겠어. 오래 있지 못할. 뭐 굳이 그 대통령직은 그렇게 오래 할 수 있는 자리가. 물론 마크롱은 친구고 좀 좋은 사람이긴 해. 하지만 뭐 좀 있으면 뭐 거지거지 할 텐데 내가 거기까지 가서 그 밥 한번 먹어야 되나? 뭐 내려올 사람이 그냥 안 먹어요. 바쁘다고 전달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런 온갖 무시를 당하고 다보스 포럼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무시를 당했던 마크론 대통령 멋진 선글라스를 장착하고 다보스 포럼에 등장했어요. 뭐 조동상 선글라스 멋지게 팍 끼고 이거 왜 끼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멋이 아니라 혈관 파열이 있었대요. 눈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안경이었다 라고 이거 저걸 끼고 연설을 하셨습니다. 진짜요. 이렇게 하셨어요. 마크론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략을 비판하며 유럽 대륙의 종속화와 유혈 정치를 피하기 위해서 더 많은 주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아무래도 저녁 식사 제한이 좀 조금 그 맘에 와 계시지 않나 생각이 되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셨고요.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유럽 지도자들이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는 조금 약한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 아니야! 강경한 입장을 보여야 돼. 아주 노빠꾸로 얘기를 하셨다 그러고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폭력배에게는 힘으로 대응해야 된다. 세죠? 우리는 폭력배보단 존중을 원해. 상대주의보다는 과학을 원하고요. 잔혹한 행위보다는 법치를 선호한다. 이게 유럽이야. 유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식사 한번 해주시지. 파리가 좀 멀긴 해요. 가시기 좀 귀찮으실 것 같은데 하여튼 폭력배에게는 힘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캐나다 카니 총리가 또 연설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세게 얘기했어요. 이날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기 전에는 유럽 대표들이 올라서 전부 다 성토하는 분위기였어요. 이게 완전 뒤덮었는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사실상 무너졌다. 이제는 모든 국가가 함께 규칙을 따르던 세상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전환기가 아니라 A에서 B로 전환할 시기가 아니라 단절의 한가운데 있다. 규칙은 이제 자신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해야만 한다. 그리고 어떤 국가들 지금 미국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그런다고 안전이 보장될까? 국가들은 원만하게 지내기 위해서 또 타협하기 위해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순응하면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순응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그렇게 패권국가 양자 협상만 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약한 입장에서 미국이 하자는 대로 협상하게 될 거다. 미국이 제시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전부 다 서로 최대한 양보하려는 경쟁을 하게 될 거다. 누가 더 미국에 많이 양보해서 저걸 받을 거냐. 이 경쟁을 하게 될 거야. 우리는 최대한 양보밖에 못하게 될 거야. 그럼 어쩌라는 거냐. 이거 센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크 카니가 뭐라 그랬냐. 이제 중견국들은 함께 연대해서 함께 행동해야 된다. 미국을 뺀 중견국들이 힘을 모아서 연대를 하자. 그래갖고 미국과 그 전체가 이제 협상을 하자는 거죠. 양자 협상을 하지 말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들이 연대해서 그럼 힘이 세질 테니까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자. 만약 당신들이 지금 연대하고 행동해야 하는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미국의 메뉴에 오르게 될 거다. 이게 썰리는 거죠. 이렇게 스테이크처럼.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한 성토의 장이 열렸습니다. 유럽 대표들이 굉장히 격앙돼 있었고 베세트 장관 차례가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릴렉스. 자, 심호흡 한번. 좋습니다. 라마즈 호흡법이라 그러나? 심호흡 하시고요. 보복할 생각 말고 자, 편히 앉아서 심호흡 하시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이곳에 오셔서 직접 메시지를 전달할 거니까 릴렉스 하시고 너무 격앙되지 마세요. 자, 릴렉스 하시고 우리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음날 와서 연설을 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기존의 세계주의적 사고방식을 재앙이라고 부르고 유엔은 하는 것도 없다 그러고 뭐 국제기구랑 국제기구는 다 탈퇴하고 있어요. 근데 세계주의를 거부하는데 여기에 왜 참석을 하나요?
월드 이코노믹 포럼, 세계가 모여서 뭔가를 하자는 거잖아요. 트럼프의 경우는 왜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겁니까?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 대한 답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기고했습니다. 이 다보스 포럼이 열리기 직전에 그 답에 대해서 직접 써서 기고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다보스 포럼에 가는 이유 뭔지 아십니까? 왜 갈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다보스 포럼에 왜 갈 것 같습니까? 글로벌 협동? 새로운 주제? 뭐 그린란드 달라고? 여러 가지 얘기했죠. 그런데 저 이걸 보면서 뭐라 그랬냐?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현상 유지를 위해 다보스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면으로 맞서 싸우러 가는 것입니다. 해보든가.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 뭐 연대? 아까 중견국들이 뭐 어쩌고 어째? 캐나다 총리가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는 싸우러 가겠습니다. 우리는 파트너 국가들에게 공정한 무역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기득권 정치인들은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경고를 했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세계에 해를 끼치지 않았고 오히려 도움이 됐습니다. 그 예를 들었는데 세계에 도움이 된 게 어떤 예를 들었냐? 자 보십시오. 코스피가 5천이 갔습니다. 일본 증시, 영국 증시, 유럽 증시, 증시가 다 팍팍팍팍 오르고 있죠. 이게 다 공정한 무역 덕분 아니겠습니까? 일본 88%, 대만 96%, 중국 13%, 한국 54%. 그러니까 하나만 확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지금 부자 되고 주식시장 다 올랐잖아요. 성장률도 좋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만 확실하기 위해서 다보스에 갑니다. 그건 뭐냐?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이제 자본주의에는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숙이라는 건가? 하여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미국은 획일적인 세계화를 거부하고 미국 우선주의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너희도 해. 좋아. 야 미국 우선주의니까 좋아. 좋던데 너희도 해라. 그래도 됩니까? 헤이. 우리는 여러분들의 허락이나 승인을 구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yes, no 할 필요 없어. 너희한테 허락을 구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거 아니야. 우리는 압도적인 강자야. 우리는 선언을 하기 위해서 온 거야. 미국이 후순위였던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싫은데 싫어해도 돼. 어차피 너희랑은 관계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고문이 끝납니다. 자, 그래서 그 선언을 하는 자리가 그 다음날 다보스의 트럼프 연설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아름다운 스위스 다보스에 다시 와서 이렇게 많은 존경받는 재계의 지도자분들, 많은 친구들분들, 많은 몇몇 적도 있네요. 몇몇 적분들, 카니가트 아저씨, 모든 귀빈들 앞에서 연설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하자마자 연설에서 가장 첫 마디가 뭐였냐? 이거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예상했습니다. 뭐가 처음에 나왔냐? 그린란드? 아니죠. 관세? 아니죠. 무조건 처음 시작하는 건 일단 바이든 한번 까고요. 요게 노래에서 JYP 하는 거 비슷하게 앞에 운을 잡는 거야. 일단 바이든 한번 까고 시작을 해. 일단 음정 한번 잡고 뒤로 하는 거야. 랩을 할 때 음정 한번 잡고 자 바이든 하면서 시작하는 건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미국은 저성장과 고물가, 악몽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렸습니다. 정말 비참했죠. 실패 그 자체였어요. 쇠퇴를 초래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끔찍했어요. 하지만 제가 취임한 다음에 정책 시작 1년 만에 우리는 정반대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고 경제 성장률은 놀라울 정도로 높습니다. 아래 있는 말이 실제로 하신 말이에요. 제 영어를 안 써온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다만 나 같은 대통령을 뽑을 수 있어야겠죠. 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요건 한 말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서 미국이 이렇게 잘 나가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미국이 성장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는 IMF가 전망했던 성장률의 2배 달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5천 가고 일본 주식 올라가고 대만 주식 올라가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추진하는 성장 및 관세 정책 때문에 성장률이 올라가니까 여러분의 성장률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대만이 7% 찍었다며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의 반도체 발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호황을 누리면 전세가 함께 호황을 누려왔고 불황이 오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호황을 이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제 성장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겠죠?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일은 기적입니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느 나라도 해낼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이 해낸 기적 같은 일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중에 몇몇 뛰어난 사람들만 제 의도를 알아채고 트럼프가 옳은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제는 기적을 보고 나니까 모두가 트럼프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이 너무 죄송합니다. 주변이 너무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요. 모두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경제 성장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 관료주의를 버리십시오. 관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에 우리는 그들을 해고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기존에 오랫동안 해왔던 관료들에게 권한을 에헤 내쫓아. 그리고 충신들을 데려와. 충신들을 부자 슈퍼리치 충신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많은 걸 해. 자기들이 쿵짝쿵짝하면서. 그러면 해고된 관리들이 불만이 있지 않냐? 아닙니다. 그들은 나가서 민간 부분에 가서 정부에서 받던 급여의 2배, 3배 받는 일자리를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들을 해고할 때 잘렸던 연방 공무원들이 나를 원망했지만 지금은 나를 다 좋아해요. 저를 잘라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2배, 3배 받는 일자리를 얻었군요. 아유, 저를 안 잘라주셨다면 제가 그 민간 부분 못 갔을 텐데 하필 잘라주셔갖고 지금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연방 공무원 27만 명을 해고했는데 그들이 이제 나한테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미국 기준으로 언론은 끔찍하고 부정직하고 편파적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2020 미국 대선이 조작되지 않았다면 조작이 돼서 바이든이 된 거잖아. 조작 아니었으면 압도적으로 난데 압도적인 표차로 경합주 모두에서 이겼는데 조작이 돼서 바이든이 돼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뭐야 바이든 무리잖아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어요. 내가 됐다면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언론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언론은 신뢰를 잃었어요. 끔찍하고 부정직하고 편파적이에요. 아주 최악이에요. 제가 압도적으로 경합주 모두에서 이겼는데 부정적인 기사만 쓰고 말이야. 이 대선은 조작됐다라고 쓰고 나를 대통령으로 했으면 전쟁도 없고 모든 게 될 텐데 언론은 그렇게 안 하는 걸 보니까 정말 끔찍하고 부정적이고 편파적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 앞에 내 많은 유럽 친구들이 있군요. 저는 사실 유럽을 좋아합니다. 어머니는 100% 스코틀랜드인이고 아버지는 100% 독일인이에요. 그런데 미국을 홈랜드라고 하냐? 아닙니다. 네이티브 아메리카 쫓아내고 하여튼 그래요. 그러고 있던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과의 유대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유럽이 발전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유럽은 지난 10년간 스스로 만들어낸 문화 때문에 발전을 못해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니들이 하는 짓이 끔찍해서 그래. 답답해요, 답답해. 그렇게 안 하고 나처럼 했으면 유럽이 계속 발전할 텐데 지금 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안 된다는 거죠. 자꾸 이민자들 받고 어쩌고 하고 저쩌고 하고 그런 거 니들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답답해서 그래. 내가 유럽을 좋아해서 해주는 얘기를 좋아해서. 형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서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린란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린란드와 덴마크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제가 존경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미국 외에는 그린란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국가나 연합이 없어요. 나토 미국 빠지면 깡통이잖아. 덴마크 할 수 있겠니? 우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대국이에요. 마두로 못 봤어요? 이주연 못 봤나? 못 느꼈어요? 계기면 마두로 되는 거야. 느꼈죠? 이번 2주 전 베네수엘라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똑똑히 봤잖아요.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참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자, 그리고 솔직히 덴마크 엉망이잖아. 형이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엉망이잖아. 자꾸 얘기하라 그러니까 해. 2차 세계대전 봐봐. 덴마크는 6시간 만에 독일에 함락되었어. 6시간이 뭐야. 6일도 못 버텼어. 자, 그런데 그린란드를 어떻게 방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독일로부터 그린란드를 지킨 나라가 누굽니까? 미국이야. 미국은 그린란드 영토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어요. 우리가 막대한 희생을 치르면서 그린란드를 지킨 겁니다. 미국이 정말 희생하고 피를 흘리고 돈을 자본을 넣어서 그린란드를 우리가 이렇게 지켰어요. 덴마크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없었으면 그린란드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린란드를 지켜냈고 적들이 우리 반구의 발판을 마련하는 걸 막아냈습니다. 자,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유럽 지도자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미국이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모두 독일어를 쓸 수도 있었어요. 일본어를 조금 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세계가 됐을 수도 있어요.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지킨 거잖아요.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린란드도 여러분도 전부 다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린란드 이렇게 지켰는데 약간 좀 어리석었어요. 그린란드를 덴마크에 돌려줬네. 전쟁 끝난 다음에. 조금 어리석어서 그랬던 것 같아. 하지만 우리는 관대하니까 돌려줬어요. 근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바로를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러시아하고 싸우면서 빌빌대고 있잖아. 근데 중국을 지킬 수 있겠어요? 못 지킬 거야. 그러면 그린란드가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미국이 힘을 써서 원래 돌려줬던 그린란드를 다시 받아오겠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못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어떤 겁니까? 배응망덕한 거죠. 그래서 이번 2026년 다보스 포럼의 오늘의 단어가 배응망덕입니다. 놀랍게도 그래요. 제가 보기에 이번 2026 다보스 포럼 로봇, AI 다 좋은데 배응망덕이 오늘의 사자성, 오늘의 네 글자가 되지 않을까. 그린란드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배응망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배응망덕한 겁니다. 라고 거기서 일가를 알려주셨죠. 와, 그럴듯합니까? 그래서 배응망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심지어 얻었던 그린란드 돌려줬어요. 근데 지금 새로운 위협이 와서 우리가 거기 골든돔을 만들고 위협을 막겠다고 달라 그러니까 안 준대. 이게 얼마나 배응망덕한 겁니까? 자, 잘 생각해보세요. 이미 그린란드는 미국의 영토예요. 이 거대한 섬은 서방구 최북단, 북아메리카 일부야. 북아메리카 위에 있잖아. 아메리카 위에 있지만 않았어도 달라고도 안 해. 저 아시아에 있거나 뭐 유럽에 있거나 뭐 아프리카에 있으면 달라고 했겠습니까? 아메리카의 our 홈랜드에 있어. 홈랜드.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무슨 히토류 때문에 그걸 달라고 한다 이런 거 몇몇 유튜버들이 얘기하는데 말이야. 우린 히토류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야. 히토류는 많아. 다만 그 정지하고 그러는 게 참 어려워서 그렇지 거긴 히토류 캐자고 그런 쪼잔한 이유가 아닙니다. 단지 전략적인 국가 안보, 국제 안보, 유럽을 위해서. 거기다 러시아가 점령하거나 중국이 거기에 기지 점령하면 너희 어쩔 거야? 막을 수 있겠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제 안보를 위해서 미국이 거기를 원하는 거지 뭐 돈?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린란드는 우리의 영토이며 이 섬은 미국의 핵심 국가 안보이익에 해당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말만 들으면 그러면 그린란드 만약에 안 준다 그러면 쳐들어가 떼찌떼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무력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무적의 무력을 쓸 수 있는데 원하면 내일이면 내 거야. 명령 내리면 마두로요. 바로 마두로인데 그렇진 않을게요. 물론 무력을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력은 쓰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될 건 저는 100배의 무력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100배의 무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강력한 전함을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무기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무력이 있어요. 저는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사용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린란드는 줘야 되지 않을까? 미국이 요구하는 건 단지 그린란드라는 곳뿐입니다. 잘 생각해요. 100배 강력해. 100배. 마두로 봤잖아. 교훈을 얻었잖아. 그치요? 100배 강력합니다. 하지만 뭐 무력은 쓰지 않을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린란드를 주시면 거기에 황금돔을 지어서 골든돔을 쳐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방위를 미국 돈으로 해주는 거예요. 감사해야죠. 그래서 캐나다는 우리에게 공짜 혜택을 받는 겁니다. 미국이 골든돔을 씌워서 아메리카 대륙을 지키잖아요. 캐나다 북미에 있잖아. 공짜로 이걸 하고 말이야. 그들은 감사해야 마땅해. 근데 저 마크 카버? 아까 총리 연설하는 걸 보니까 무슨 연대? 감사하는 기색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배응망덕합니까 이거. 공짜 혜택을 받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 덕분에 존재합니다. 마크 손 들어봐요. 마크. 마크 거기 있어? 그래 마크. 다음에 발언하실 때 이 점을 명심하세요. 미국 덕분에 존재하는 겁니다. 미국이 마음 먹으면 내일이면 너도 미국이야.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래. 그 100배라니까? 마두로 봤죠? 캐드로 될 수 있어요. 캐드로. 그 마크 그러니까 다음 발언하실 때 이 점을 살짝 기억하시면은 조금 더 그 좋은 발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스위스 다보스에 왔는데 너무 멋져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게다가 스위스 요즘에 저 지표를 보니까 경제 성장도 잘 됐어. 돈 잘 벌더라고요. 왜? 스위스는 멋진 시계를 만들어 미국에 팔아요. 그래서 경제가 잘 돌아가죠. 그런데 스위스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니 미국에 팔아 저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왜 미국에 아무것도 안 낼까? 스위스는 너무 멋진 곳인데. 그래서 그냥 관세를 30% 정도 부과해 봤어요. 그랬더니 스위스 정치인 그냥 기업가들이 전부 백악관에 와서 카카카카 하면서 뭘 자꾸 해.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우리 미국이 관세를 매기거나 시계를 팔듯 못 자게 하면 스위스가 잘 못 나가네. 그러면 스위스가 잘 되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미국 때문이죠. 미국 덕분인 겁니다. 그게 제가 깨달았어요. 그들이 버는 돈의 대부분은 우리 덕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죠. 왜 멋진 시계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됩니까? 미국에 파니까. 제가 잠깐 관세 매겼더니 휘청하잖아.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모든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스만 대표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나토 얘기 잠깐 해볼까요? 미국은 나토 국방비를 거의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까지 미국이 나토 국방비의 거의 100%를 부담했어요. 나토 국가들 내는 게 없어. 쥐뿔 아무것도 지출 안 해. 우리는 수년 동안 나토를 도왔지만 얻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내는데. 물론 진짜 미국이 나토 국방비 100%를 냈냐? 나토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나토 국방비의 63%. 많이 내긴 많이 냈죠. 많이 내자면 100%는 아닙니다. 특유의 과장법. 트럼프 당선 이전에는 72% 정도를 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토가 뭐 미국 빠지면 깡통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좀 이슈가 되는 요거는 오늘 또 IC가 또 민간인 그 미국 시티즌 이제 사살하는 일이 있었죠. 그거 전에 나온 거긴 한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C는 미네소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IC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미네소타 지도부를 비롯한 멍청한 사람들 때문에 문매를 맞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미네소타를 정말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미네소타는 더 안전해졌어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요 연설이 끝난 다음에 바로 오늘 미네소타에서 다시 연방요원회의에서 미국 시민이 총격으로 돌아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미니애폴리스에서 있었고요. 지난번에 해서 비슷한 거리 한 1km, 2km 내에서 발생했다 그래요. 벌써 두 번째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격범이라고 불렀어요. 돌아가신 분을. 총격범이 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IC 요원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총을 쐈다. 지역 경찰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왜 IC 요원들을 보호하지 못했습니까? 거기 있는 시장과 주지사는 경찰을 왜 철수시켰습니까? 많은 경찰들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그래서 IC 요원들은 어쩔 수 없이 스스로를 보호해야 했다는 말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라고 올렸고요. 크리스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렇게 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요원들을 공격했고 무기와 수십 발의 탄약을 소지하고 있었다. 요원들을 살해하기 위해 온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상은 뉴스에 가시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카메라 들고 있다가 뭐 린치를 당하신 그런 걸로 보였는데 직접 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네소타에 있는 소말리아인들 그들은 해적들입니다. 소말리아 사람들을 믿을 수 있게. 참고로 소말리아라고 했지만 소말리아 출신 미국인입니다. 시민권이 있어요. 50% 이상 거기서 태어났어요. 제가 슈카월 때 봤었죠. 한 80% 가까이가 미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50%가 미국에서 태어난 분들이고 1990년대 초반부터 이민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좀 거칠게 얘기했는데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 어떻게 미네소타에 가서 그 많은 돈을 훔칠 수 있었을까요? 생각보다 지능이 높더군요. 라고 얘기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데 그리고 아시다시피 소말리아인들은 해적들입니다. 훌륭한 해적들이에요. 우리는 마약 운반선을 쏘아 떨어뜨릴 시 그들을 쏘아 떨어뜨려 버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앞에 계신 유럽 지도자들 잘 생각하세요. 서구 문명은 우리 문화에서 나온 겁니다. 서구 문명을 건설한 번영과 발전 진보는 세금제도 이런 게 나온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만의 특별한 문화, 미국과 유럽의 특별한 문화 거기서 나온 거고 우리는 이 문화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굳건히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끝냈죠. 정말 뭐 이것 때문에 어그로 엄청 세잖아요. 이것 때문에 다보스의 다른 주자가 다 묻혀버렸습니다. 저 트럼프 대통령 한 말이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센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또 화제가 많이 됐고 이 포럼이 끝난 다음에 트럼프의 SNS에는 그린란드 협상의 틀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마크 르테 나토 사무총장과 얘기를 해봤는데 그린란드 북극 지역 전체에 대해서 미래의 협상의 틀을 마련했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어요. 그린란드를 후루룩 했다는 뜻인 것 같지는 않고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협상의 틀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린란드 황금 돔 도입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 관세는 없던 일로 하겠다. 야씨. 그럴 걸로 예상했지만 이거 덕분에 다행히 주가도 이제 쭉쭉쭉쭉 오르고 이거 덕분에 쭉쭉쭉 올랐죠.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날 쭉쭉 오르는 갑자기 타코하겠다. 6월부터는 뭐 50% 얘기하시더니 없던 일로 다시 없던 일이 됐고요. 백악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협상의 달인임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유럽 애들이 알아서 굽혀갖고 알아서 그린란드에 협상을 하잖아.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달인입니다. 세부 사항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트럼프 연설이 끝났는데 자, 요 다보스 포럼 와중에 놀라웠던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평화위원회 창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평화위원회가 뭡니까? 보드 오브 피스. 다보스 포럼 무대예요. 평화위원회 위원들이 다보스 포럼 무대에 올라온 겁니다. 평화위원회는 뭐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새 국제기구의 이름입니다. 원래는 가자지구 평화위원회였어요. 그러니까 가자지구 평화를 위해서 유엔에서 특별히 위원회 만들어서 여기서 니들끼리 해봐 하는 기구였어요. 근데 이제 가자지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으니까 더 광범위한 공식 국제기구로 도약하자. 유엔자 떼버리고 평화위원회는 헌장이 있는데 이 헌장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분쟁 영향을 받거나 위협받는 지역에서 안정을 증진하고 신뢰할 수 있고 합법적인 통치를 회복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국제기구다. 그러니까 글로벌 분쟁과 글로벌 위협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평화를 확보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기구. 근데 약간 느낌이 유엔의 임무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혹시 유엔을 패싱해버리는 유엔을 따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새로운 국제기구의 탄생이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유엔과는 협력할 거야. 두 기구가 함께 세계에서 매우 특별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유엔과 협력하는 또 다른 평화위원회를 만든 것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아, 물론 조금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조금. 대체하는 부분도 있겠지. 위원회가 하는 게 있을 테니까 조금은 대체할 수 있지만 대부분 유엔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저 평화위원회라는 데 이 표상을 보니까 이게 어딘가 일단 첫 번째 황금색이다. 트럼프 대통령답게 황금색 로고가 있고 유엔 로고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좀 있죠. 방패 쉴드 안에 지구보온이 있고 올리브 가지. 트럼프 대통령 취향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화위원회는 유엔과 다른 점이 있다. 그거는 말만 하는 기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세계 지도자들은 흔히 문제가 생겼을 때 강경한 성명을 발표한다. 심심한 위로를 발표해. 근데 우리는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줄 것이다. 유감만 발표하고 그러지 않아. 평화위원회는 액션을 보여줄 거고요. 그런데 가장 놀라웠던 거는 이 평화위원회의 종신의장이 누구냐?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인 건 알겠어. 근데 놀랍게도 그 임기가 종신이에요. 근데 국제기구의 종신, 그리고 대통령 4년 하시는 건데 끝나면은 넥스트 미국 대통령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종신의장이 나왔어요. 종신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지금 가입하는 국가들에 한해서 10억 달러를 내시면 연구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기구에 참여하는 회원국들은 임기가 있어요. 3년이에요. 계속 해주지 않아. 한 번 가입하다가 쭉 가나? 세상에 공짜가 있어. 하지만 지금 10억 달러를 내면 너희는 연구를 해줄게. 나중에는 10억 달러 내도 연구 안 된다. 나중에 우리가 심지어 G7, G8 뭐 이런 거 되면 어떡하려고? 지금 내고 들어오는 부분들은 연구회원이 됩니다.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 하는 거죠. 좀 비싸다 근데 10억 달러면. 1조 4천억 내면은 바로 연구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 평화위원회에 참여한다고 알려진 국가들은 위에 쭉 적어놨는데 사우디, 카타르, 이스라엘, 이집트, 헝가리, 바레인,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몽골,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쭉 있는데 러시아도 참여 의사를 일단 밝혔습니다.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인한 건 아니지만 그럼 러시아, 벨라루스, 헝가리 나머지 국가들 좀 뭐 이게 참여 국가 중에 소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는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고요.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래 이런 국가들이 참여한 건 좋아요. 그런데 서방 동맹 국가들은 어디 갔습니까? 서방 동맹 국가들을 안 초대한 건 아니고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벨기에, 슬로베니아 등을 초대는 했는데 이들이 거부했어요. 참여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거기에 러시아가 들어가는 게 말이 돼? 평화위원회인데 러시아가 들어오면 어떡해. 그 유엔과 겹치잖아. 그래서 우리는 안 들어오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프랑스가 거절했어요. 마크 뭐 저녁 안 먹었다. 나는 프랑스 와인과 샴페인에 200% 관세를 물리겠습니다. 아마 프랑스는 참여할 거예요. 아마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200% 관세. 센데. 참고로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도 참여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다만 브라질과 중국은 뭐 브릭스가 있으니까 브릭스와 유엔을 수호하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안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뭐 아직은 모르죠. 그리고 가장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국가가 있는데 초대를 받았다가 공개적으로 취소된 국가가 있습니다. 캐나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SNS에 올렸어요. 우리는 캐나다를 평화위원회에 초대를 했죠. 하지만 본소하는 이제는 캐나다의 참여 초청을 철회함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아까 카니가 뭐 중경들이 모여서 뭐 연대하고 미국과 자꾸 굽히지 말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미국과 뭐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죠. 야 오지마. 너는 오지마. 너는 오지마. 오지마. 어디 지금 게다가 여기 보시면 나중에는 여기는 아닌데 거버너라고 봅니다. 거버너. 그러니까 주지사. 카니 주지사 말이야. 너 오지마. 자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죠. 지금 현재 참고로 우리도 초청받아 있습니다. 우리도 초청받아 있어요. 한국도 초청받아 있는데 일단 검토 중입니다. 10억 달러를 내면 연구고요. 연구회원 아니면 3년인데 눈치 좀 봐야겠죠. 정부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